예, 안녕하세요. 전통놀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제4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 학교는 한국 청소년 역사 문화 홍보단 곧 한청단과 한국역사인문교육원 곧 미래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통놀이 발굴과 고증 그리고 전통놀이 보급과 교육 등을 맡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현재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육박, 8궤패, 그리고 구구 소환도와 같은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또 여러 전통놀이에 대한 역사적, 문헌적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보급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인 전통놀이 TV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전통놀이에 관한 정보나 소식 등을 안내하는 전통놀이 전용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밴드는 어느 누구도 마음껏 와서 가입하고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지도 강사분들이 현장에 전통놀이를 가르치고 전통놀이를 교육하는 강사 파견과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그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그리고 강사를 파견해서 전통놀이 지도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공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제1차 공개 강좌는 2월 24일과 3월 3일 날 진행을 했고, 이렇게 역사에서 만난 전통놀이, 세시풍속, 그리고 전통놀이에 담긴 동양철학 원리, 그리고 세계적인 전통놀이 종목, 그래서 바둑이나 체스나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통놀이는 전통놀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전통놀이의 분야를 설명했다면, 제2차 전통놀이는 저포에 관한 김시습이 금오신화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저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저포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강에서는 저포의 내용이라든지 저포의 구성, 저포판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제2강에서는 저포에 관한 국내 기록, 그리고 제3강은 중국의 저포 기록을 설명을 했고, 제4강은 저포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 되는 오목경을 통해서 저포판이 어떻게 구성됐고 저포놀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저포를 복원하고 저포를 고증하고 저포를 현실화하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오목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저포가 어떤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제2차 공개 강좌의 제4강 오목경에 대한 강의를 바로 유튜브 채널인 전통놀이 TV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포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백제인들이 즐겼던 저포에 대해서 어떻게 저포가 복원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8일과 15일에 진행했던 전통놀이의 주로 역사와 개념에 대한 공개 강좌가 있었는데요. 제1강에서 전통놀이의 역사와 종류, 그다음에 인문학으로 읽는 전통놀이, 그리고 전통놀이를 배우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단행본이나 그림이나 자료들을 소개한 전통놀이의 모든 책, 그리고 전통놀이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사극이나 축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됐고, 그리고 향후 전통놀이를 지역축제나 지역의 시장이나 여기와 연결해서 전통놀이를 콘텐츠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작은 영화, 단편 영화를 꿈꾸시는 분들, 또는 드라마 작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통놀이가 어떻게 응용됐는지 이것을 소개한 게 바로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공개 강좌를 마치고 이번에 제4차 공개 강좌를 시작합니다. 공개 강좌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 그림으로 읽는 전통놀이,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 유적 유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7월 27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 이 강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공개가 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를 한다면 이 전통놀이 공개강좌 제4차 제1강은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입니다. 자, 이 전통놀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만났을 때 전통놀이가 어떤 교육적 효과, 그리고 또 전통놀이가 소통과 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할 때 이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훨씬 더 재밌고 또 일반인들도 아, 이런 전통놀이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구나 하면서 더욱 흥미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는 이렇게 연에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4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연줄이 끌어다니는 추력과 그리고 연줄을 끌어다니는 추력과 그거에 가지 않는 항력 저항값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람에 저항해서 이른바 베르누이 효과가 오면서 뜨려고 하는 양력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바로 그런 원리로 뜨게 되는데 이 힘에서 바람이 약하면 양력이 크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면 추력과 항력 사이에 이 공기가 저항값을 가지면서 양력이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배우는 게 바로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 가운데 연날리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대표적인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으로서는 접호, 육박, 쌍육 이런 것들이 다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보게 되면 이 도가 나올 확률이 약 25%, 개가 나올 확률이 약 38%, 거리 도와 같이 25%고 윷과 모가 약 0.62%, 6% 정도 됩니다. 이걸 통해서 윷과 모는 잘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 쫓길 때 개 정도의 위치에 넣게 되면 잡힐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거꾸로 상대방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개 위치가 있으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놓을 때 그걸 예상해서 개가 해당되는 위치에는 넣지 않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육박이라든지 쌍육이라든지 접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특히 쌍육은 윷을 주사위를 2개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과 6이 만날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2, 3, 4, 5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 게임 할 때 2에서 4가 가장 많이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숫자에 해당되는 자리에 넣지 않아야 이길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확률 게임 이걸 통해서 과학의 원리인 확률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팽이치기입니다. 이 팽이는 채로 팽이를 치게 되면 회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회전력이 가장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모일 힘 이것이 동일한 힘을 가질 때 이른바 동이 쓴다고 합니다. 이때는 작은 힘만 돌려도 바로 관성이 생깁니다. 뉴턴 법칙에 의하면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이 회전력에 관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적은 힘으로 때려도 돌게 돼 있죠. 그리고 힘을 놓지 않아도 이 중심축이 그대로 있고 바깥에는 계속 돌려고 하기 때문에 이른바 세차 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재 태양을 도는 지구가 바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팽이가 계속 돌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전통놀이가 정말 재미있구나. 이런 전통놀이의 과학적 원리가 한 10몇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4차 공개강좌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공개강좌, 4차 공개강좌의 두 번째는 그림으로 읽는 전통놀이로 단행본이라든지 풍속화라든지 고분벽화 같은 데에 여러 전통놀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바로 고송총 벽화입니다. 일본의 아스카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하는데 고구려기의 무덤이죠. 바로 이 하늘에는 28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동서 양쪽으로 인물도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4명의 여성이 그려져 있는 바로 자리는 이렇게 푸른 원이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지금 골프채를 들고 있죠. 우리 이름으로는 타구라고도 부르고 적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앞쪽에 시녀는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 때도 이 타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타구는 발해라든지 고려,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기록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인데 바로 이것은 신윤복이 그린 쌍육 산매입니다. 쌍육놀이에 푹 빠지다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그림에 대한 풀이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기러기 나르며 우는 소리 뚜렷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하고 종소리는 멀리 울리네. 그래서 이 화제를 통해서 우리 계절은 언제고 이 쌍욕을 두는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쌍욕을 두는 장소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곰방대를 길게 물고 있는 이 한량과 맞은편에 있는 여성 가운데 과연 누가 이기고 있을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림에서 스토리텔링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또는 청소년 또는 일반인들과 이 놀이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면서 놀이를 하면 더욱더 흥미가 일어나고 재밌어질 겁니다. 특히 과학으로 읽는 또는 스토리텔링, 그림으로 읽는 바로 전통놀이는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김득신이 그린 송하기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풍속한데요. 소나무 아래 장기를 두는 스님이라는 바로 제목인데, 자, 이 지금 세 분의 스님들이 소나무 아래에서 한 분은 구경을 하고 두 분 스님은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스님이 이기고 있는지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스님은 오른쪽에 있는 스님은 우통을 이렇게 앞가슴을 젖히고 있는데 과연 이 계절은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여기 서울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기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다르죠. 그랬을 때 일반인들, 스님들은 어떻게 장기 말을 만들었을까? 장기의 말의 재료는 무엇일까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같이 전통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으로 뭐 낙산공원이라든지 한양도성 등에서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에게 이러한 전통놀이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면 정말 더 내가 하는 전통놀이가 즐겁고 흥미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전통놀이 지도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갖추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4차 공개 강좌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2회 1강, 3강은 바로 8월 3일 날 여름철 휴가가 막 진행될 때 이동 중이나 휴가지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이 강좌를 들으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백제의 계로왕입니다. 계로왕과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스님 도림과의 바둑을 두면서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계로왕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또 계로왕 시대 때 그 유명한 도미부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왕이 일본 아스카의 지원 세력을 얻기 위해서 아스카 총독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섬에서 무령왕을 낳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게 청소년 대상의 여러 책들 보면 도림에게 속은 계로왕, 도림의 꾀에 빠진 계로왕 같은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로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은 1000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채널 A에서 방송된 그러니까 2016년에 방송된 내용 가운데 계로왕 특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계로왕이 나오는데요.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계로왕입니다. 또 전통놀이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김유신이죠. KBS 사극 화랑과 또 KBS 사극 대왕의 꿈에서도 이런 축국이 재현이 됐는데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통해서 사돈을 맺게 되고 서로 혼인동맹을 하죠. 그리고 삼국 통일에 위협을 이루게 되는 그런 전통놀이와 관련된 역사가 있고 또 김춘추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비담의 난을 진압하는데 바로 이 비담의 난과 관련된 전통놀이가 바로 연날리기였죠. 바로 김유신의 스토리텔링 가운데 이런 축국과 연날리기는 그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 보면 이렇게 승경도를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그 전쟁 중에서도 승경도를 했을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서도 특별하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군영에서 과거시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예죠. 이것과 연결된 스토리텔링을 배우면 정말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소재로 해서 김한민 감독이 해전 3부작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제1부 명량은 1800만 관객을 동원해서 불멸의 1위가 됐죠. 아마 사극 불멸의 이순신처럼 현재 우리나라 관객 동원 1위 불멸의 기록을 남기고 있고 2022년 7월 27일에 바로 두 번째 작품인 한산 용의 출연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노량해전이 벌어진 그달 바로 제3부 노량이 바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산 이걸 보시면서 바로 이날이 우리 공개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산을 보면서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를 듣게 되면 훨씬 더 흥미와 즐거움이 배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 이제 마지막 4강이 유적 유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전통놀이의 역사성과 공간성이 담겨 있는 곳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들으려면 한양의 그 청계천 하류에서 6번째 위치했다 그래서 육교라고 부르는 광통교에서는 이렇게 타구, 격방이라고 부르는 타구, 연날리기, 닭싸움, 다리밟기, 석전 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KBS 퓨전 사극에서도 이렇게 격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조선 정조 연간에 가장 체제 반항적인 인물이었던 강희천이 서울의 어떤 역사 풍습을 읊은 백육수의 한경서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광통교에서 타구와 연날리기를 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성과 공간성을 합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전통놀이 하시는 선생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을 하거나 문화유산 해설가나 또는 한국사 강사를 하신 분들에도 이번 공개 강좌가 정말로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궁궐 만월대입니다. 1909년 2월 3일에 순종 황제가 개성 만월대를 순행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참고노판이 발견이 됐는데 일반적인 참고노는 3칸짜리입니다. 그래서 3칸이면 점이 총 24점짜리 24개의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4칸으로 하게 되면 36개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만월대를 지을 때 여기에 들어왔던 공인이나 장인들이 시간이 나는 틈틈이 아마 술래기를 했든 아니면 공사에 내기를 했든 아마 내기를 하다가 이제 그 판이 이제 역사 속에 잠겼던 거죠. 그래서 남북 공동 발굴을 통해서 고려 시대에 고누가 행해졌던 아주 대표적인 역사성과 장수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개성 만월대다. 자, 그리고 한청당과 미래학교가 개발을 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육박이라고 하는 전통 놀이가 있는데 고려 이규보도 육박을 놀았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무령왕릉이나 황남대청, 대성동 고분군, 가야의 양동리 고분군, 그리고 만주의 부여 노아심 유적에서도 이렇게 육박판이 그려져 있는 거울들이 나왔습니다. 방격, 규교, 사신경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육박경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육박경이 소장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바로 사만실, 가야실, 고려실에서 이 육박경을 볼 수가 있고 이 거울 자체가 귀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삼국시대나 이때쯤 되면 놀이로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네모나게 육박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현재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래서 나무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거울에 그려져 있는 육박판을 통해서 육박놀이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적 유물로 읽는 전통놀이까지 하면 아마 전통놀이의 큰 개괄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통놀이 지도사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놀이를 보급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전통놀이 공개 강좌를 SNS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전통놀이 TV에 가시면 현재 3차까지 했던 총 12개의 강좌가 공개로 올려져 있고 이번 4차 공개 강좌도 바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놀이 TV에는 이런 공개 강좌 이외에도 역사의 현장성이 있는 전통놀이 역사 현장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향후 전통놀이 TV에서는 전통놀이의 종목이라든지 전통놀이의 놀이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순차적으로 다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전통놀이를 보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가 배우고 싶고 전통놀이의 정보와 지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보면 전용으로 전통놀이 학교라는 밴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입하신 분이 어느 분도 초대해서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제까지 준비했던 여러 전통놀이 정보, 지식,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무료로 쉽게 열람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통놀이 제4차 공개 강좌 안내를 마치고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